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내 일정의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10월 8일 화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월 9일 한글날 다시금 또 공휴일로 지정이 된 휴일입니다. 휴일을 하루 앞두고 오늘 증시에서 또 투자자 여러분들 또 많은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셨을 텐데요. 먼저 지금 현재 시황 어떠한지 먼저 살펴보고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소폭이나마 좀 오름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는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그나마 좀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996선으로 2000선으로 다시금 올라가기 위해서 이번에는 급하지 않게 슬금슬금 천천히 다져가면서 밟고 올라가는 형국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역시 외국인은 오늘도 사들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매수폭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400억 배로 줄어들었고요. 반면 기관의 매도 물량도 그 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1000억 대 이상 쉽게 내놓더니 오늘은 700억 대 매도 물량만을 내놓고 개인이 굉장히 오늘 적극적으로 코스피에서 투자에 임하고 있군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0.4포인트 약보 합세입니다. 외국인이 115억 원 순매수, 기관의 315억 순매도, 개인이 245억의 순매수로 양시장에서 오늘 개인의 활약이 뛰어납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좀 올랐습니다. 2.9원이 오르면서 1074.4원입니다. 네, 장마감 1시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치면 또 하루를 쉬어야 하는데요. 자, 오늘 장에서 우리 샘플러스 멘토분들 어떤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아직도 종목에만 집착하십니까? 돌직구 종목 분석은 물론 지수 베팅으로 수익 내는 방법까지 나무누 멘토와 ETF 한 달 수익률 10%에 도전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샘플러스 멘토 나무누 원장입니다. 자,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2시 지나고 있으니까요. 이제 1시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장기적으로도 조선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조선주의 강세가 아주 두드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몇 가지의 변수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목요일날 옵션 만기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날 건지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하나의 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요. 바로 이제 외국인들의 이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프로그램이 지금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 소폭이나마 매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중에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에서 상당 부분 매도를 해두었거든요. 상당 부분 매도하다가 급작스럽게 선물을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시장의 변동성을 굉장히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요,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종목들을 많이 사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요, 전혀 사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지금 순매수 400억 정도밖에 안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사고 있는 것은 아닌데, 선물로서 시장을 떨어뜨렸다가 좀 땡기는. 우스갯소리로요, 요즘에, 개그 프로에 나오는 건데, 완전 요물입니다, 요물. 예, 외국인은 요물입니다. 들었다 놨다. 완전히 장난을 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을 보면서, 장중 보면서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현재의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개수의 부분인데요. 이 등락주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목에 시장에 상승한 종목에다가 하락 종목 수를 뺀 거거든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상승한 종목 수가 많아져야 되고 주가가 떨어지면 상승한 종목 수가 줄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시면 6월 달에 상승 종목의 개수와 현재 지수로 본다면 6월 달 지수나 지금 지수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6월 달에 상승 종목의 개수와 현재의 상승 종목의 개수를 보면 완전히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이제 역배열,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즉 시장의 상승 종목은 없는데 지수만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즉 이런 부분이 초반에 나타난다면 이건 지수 관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올라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급격히 최근 5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최근 5일 동안의 흐름은 완벽히
상승 종목 수가 줄어들면서 지수가 2000포인트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즉 이는요, 지수를 방어를 하겠다. 이 지수 방어의 목적은 어디냐면, 결국 누군가가 샀다면 이 언제가 매도가 되냐면 새로운 사는 집단이 들어올 때 매도를 할 것이거든요. 지수를 떨어뜨리게 되면 한 템포 더 실 가능성이 많으니까 고공권에서 확실히 지수는 무너지지 않는다에 대한 확신을 주고자 하는 거죠. 근데 확신을 주면서 안 떨어지지, 들어온다면 나는 이제부터 때리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안 하고 선물과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탑들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업종 대표주들만 철저히 공략을 하는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3%, LG화학 4% 이렇게 세워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장이 가장 꽃이었죠. 4%대 이런 강세를 쫙 보여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대표주들만 세워둬서 심리는 떨어뜨리지 않는 가운데, 현대건설도 지금 3.6%, 두산인프라코도 4%대거든요. 심리를 떨어뜨리지 않는 가운데 주변주들을 팔아나가는 거죠. 현 시간 보시면은 상승 종목 개수는 200대거든요. 지금 코스닥 거래소 상승 종목의 개수는요, 250개가 채 되지 않지만 하락 종목의 개수는요, 547종목입니다.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 플러스 업종 대표주, 그리고 다음 장 리더가 될 수 있는 종목들만 세워두고, 결국에는 주변주들은 계속 팔아나가고 있는 거. 결국 시장은 이러한 다이버전스가 출현했을 때 반드시 조정을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상황이다. 이제까지 그 앞에 3주 동안은 제가 시장이 2000포인트에서 등락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드렸었지만, 아니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액션이 최근 5일 동안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옵션 만기부터 다음 주까지는요, 정말 좀 조심해야 될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우선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 조정 이후에 어떤 종목이 갈 것이냐의 부분이 나올 것인데요. 오늘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요, 앞으로도 차세대 주도주가 된다는 것은 거의 자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지금 오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바로 심리와 실적과 기대치를 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땡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상승하고 있는 업종과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IT가 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역시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점은 역시 실적과 기대치, 그리고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소재 산업재군들의 꽃인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확실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뒤에 조정이 깊게 나올지 작게 나올지까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번 시장이 유럽계 자금의 선물과 프로그램으로 의해서 한번 충격이 나온 다음에 다시 간다면 어떤 종목이 가느냐, 오늘 상승한 종목, 오늘 강세를 보인 업종들이 대부분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보이고 이 시장을 이때까지 상승을 끌었던 종목들만 한 번 더 살려주면서 시장은 떨어지지 않는다에 대한 확신을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주변주들 보면 이런 음식료들이나 패션, 이런 유통주 같은 경우도 쉬고 있는 가운데 특히 금융주가 굉장히 많이 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행주라든지 증권주, 이 보험주들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으로 지금 와 있는 종목이 아니면 안 사겠다. 그리고 심리만 살려두고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오늘의 강세 업종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휴일 보내고 나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아주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목요일, 금요일날 일이 없더라도 다음 주 초는 상당한 리스크가 생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을 현금화에 나서보자. 그리고 차라리 방어주로 가지고 있던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익 실현 한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에 오신 분들 마찬가지고요. 저희 회원분들도 이제 목, 금요일 사이에 대규모 포트폴리오가 정리될 것이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좋은 가격에서 이익 실현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샘플러스의 나무노 멘토였습니다. 오늘 10시 주식 승천 많이 봐주세요. 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나무노 멘토께서 오늘장 내일장에 오셔서 주식 승천 봐달라고 말씀을 같은 한 식구니까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번 순서는 마디 투자 비법을 전수받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황금 마디를 찾아라 코너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마디 투자 비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마디 투자 비법, 이 비법과 함께 또 탑픽주를 여러분께 권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탑픽주 종목만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마디 투자 비법의 그 어떤 논리라든가 그 투자 비법에 적용을 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이 탑픽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내용까지 함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재훈 멘토께서 보다 더 좀 쉽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탑픽주 어떤 것들입니까?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게임주 중에 NC소프트를 좀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삼성중공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라면 지수 방어형 섹터에 좀 들어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그 모바일 기기 게임 섹터보다는 일단 NC소프트가 좀 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수 방어를 좀 방어형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실적의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저조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향후에 대한 실적 기대를 일단은 한 몸에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과 길드워 2 이 부분들의 매출이 좀 증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신작이죠. 와일드 스타가 좀 출시가 됩니다. 이러한 모멘텀이 일단은 주가 상승에 견인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진출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펀더멘털적인 그 흐름들은 유지가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도 상당 부분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은 수급적인 모습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었고요. 이 가격대가 약 19만 원대 초반에 일단 매수가 좀 유입이 됐었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16만 원대부터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매도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들에 의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좀 목표치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다시 또 들고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저점을 형성해주고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눌림목을 주고 난 이후에 목표치가 달성을 해주고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았었죠. 확대를 좀 해서 보게 된다면 6거래일 이상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이제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좀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1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9만 5천 원이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18만 원대 중반, 18만 5천 원 정도대를 일단 로스컷 자리대로 보고 일단 그 다음 마디를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아마도 과거에서부터 상승을 했었던 이 상승폭만큼 상승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 20만 5천 원 정도 때까지니까요. 이 자리대까지는 한번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안 게임주들이 굉장히 좀 이게 관심이 뜨거웠었는데 요즘 살짝 좀 가라앉은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또 게임주의 좀 상승을 다시 한번 노려보면서 오늘 NC소프트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또 다른 업종이죠? 예, 두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동차 섹터를 원래 들고 나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자동차 섹터를 하도 많이 말씀을 좀 드려가지고요. 이번엔 조선 섹터로 좀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입니다. 어느 정도 이 시장에 대해서 주도형의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조선주 중에서도 대장주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쪽에서도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가가 44,300원인데요. 이 자리대는 충분히 넘어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그 차트 잠깐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44,300원이 9월 27일경에 일단 달성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마디에 대한 목표치가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목표치가 도달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작은 박스 구간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전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일단 주도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은 뭐 21선 이 자리대를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상승 마디만큼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중공업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고, 특히나 4만원대 초반권역에서 외국인 쪽에서 상당 부분 좀 매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승 시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뭐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군들도 함께 묶어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이제 잠시 좀 안 살펴본 틈을 타서 그냥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니소프트와 삼성중공업 두 종목에 대해서 오늘의 탑픽주로 추천을 받아봤고요. 자, 이제 369% 목표 수익률 정해놓고 또 본격적으로 덤벼보는 또 그런 코너인데, 자, 오늘은 몇 퍼센트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은 6%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은요, 삼성중공업을 좀 들고 나오려고 했었는데, 대장주보다는 약간 뒤따라 있는 그런 섹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인데요. 우선적으로 목표치가 달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달성이 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즉 눌림목을 좀 받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목표치를 달성한 이후에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2주 정도의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똑같은 모습으로 박스권역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중공업보다는 탄력이 다소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지만은요. 그래도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탄력적으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엔 더 빠른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조선 섹터가 여전히 주도 섹터로 군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를 썼을 때까지만 해도 뭐 15만 4천원 정도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좀 확대를 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15만 4천원부터 15만 2천원까지를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6% 정도로 좀 잡아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상당히 좀 짧습니다. 3%가 좀 안 되는데요. 15만 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조선업종 가운데 이게 많은 분들께서 조선 그러면은, 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뭐 이런 것들만 좀 눈에 오히려 좀 들어 하시는데,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의외로 좀 관심을 안 기울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포조선에 대한 사업적인 면에서 그 유리라 그러죠. 퍼센트 뭐 그런 것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좀 상당히 돋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 10월 4일 날, 이 개천절 다음 날 추천하셨던 위닉스가 그 개천절이 하늘을 열었다는 뜻인데 수익률의 하늘을 열었군요. 위닉스가 그냥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 단기적으로 좀 목표치가 도달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일단은 절반 정도는 좀 차익하시고 절반 정도는 끌고 가보십시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수급을 좀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수급을 좀 보시게 된다면 쌍끌이 매수입니다.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일단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겠으나, 일단은 이 자리대에서는 섣불리 공격적으로 좀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디매매에서 약간의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위닉스 같은 경우는 저점을 기록을 한 이후에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조정이 상당히 좀 짧은 모습을 좀 보였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고점을 넘어서면서 일단은 이 마디의 목표치를 도달한 이후에 그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자리가 상당히
큰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상승 N자형의 마디의 목표치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13,000원 정도를 좀 목표치로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를 차익 실현한 분들이라면 13,000원 정도 때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전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를 하면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중심으로 되고 있는 이 주도주, 즉 대형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강한 그런 스몰캡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끌고 가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위닉스 목표가 도달해서 12.1% 수익을 올리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동성 화인텍. 이거 진짜 기업 정말 좋은 기업인데 지금 시장 상황에 밀려서 이제 손절가를 좀 터치한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예, 일단 손절가를 좀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손절로 좀 대응하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박스권역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이러한 모습들은 아마도 다른 종목군들도 이러한 모습들 좀 많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종가 기준으로 9,300원 이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하느냐라고 일단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셔도 늦지는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섹터가 여전히 주도 섹터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동성 화인텍도 저 전고점을 넘어설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뭐 공격적으로 매도가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전날 외국인 쪽에서 54,000주 정도 좀 매도가 나왔었고 기관 쪽에서도 2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었는데요. 그 물량이 다 이탈되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눌림목 관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일단 손절이 된 만큼 일단 리스크 관리를 일단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된다면 약 9,450원 정도 이 자리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 부분부터는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이 자리대가 매수가 정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폭을 최대한 줄이고 다른 종목분들로 매매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절가 터치한 종목에 대한 의견까지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와 함께 했고요. 마디 투자에 대한 비법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샘플러스 무료 방송을 또 더욱더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셧다운이라는 그런 악재가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합니다. 이것이 좀 장기화될 경우에 여러 가지 또 다른 형태의 악재로 변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현재 파생 시장도 이와 함께 좀 출렁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도영 멘토를 연결을 해서 지금 선물 시장의 흐름 또 현물 시장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런지에 대한 진단까지 해보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영 멘토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시장 어떠한 상황이고 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런지에 대해서 조언을 주십시오.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그래 강하다. 아직 고점 논하지 말자라는 결론을 계속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어떻게 애널리스트 전문가 멘토가 고점을 못 맞추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머니게임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라면 그 부분을 절대로 논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오늘 저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파생시장 쪽의 흐름을 잡아드리면서 현선물을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금일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출발적으로 아무래도 미국발 그다음에 유럽이 이제 좋은 모습이었다가 좀 아쉬웠었죠. 그 여파로 인해서 개파락 출발이 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지션 자체 쪽으로 개인들의 포지션이 매도 압박 부분이 상당히 큰 포지션들 쪽에서 매수 쪽으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들이 가장 특징적으로 좀 나왔었는데요. 오후장에 들어오면서 특징이 있다라면 이 개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변동성을 만들었습니다. 매수로 전환이 되었다가 그 규모가 지금 매도로 전환이 되고 있는 스위칭이 만들어졌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그 반대로 매도 압박 부분을 계속 쥐고 있다가 지금 오후장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들어 올리면서 포지션 자체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기준점을 놓고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오늘 초반부의 이 매도 포지션 자체는 신규적인 포지션 쪽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고 기존 매수 포지션의 청산성의 일부가 도착이 되었고요. 여기 대비해서 오늘 대비해서 올라왔던 매수 포지션은 신규 포지션이 미결제를 약정을 동반하면서 올라왔다. 그래서 시장을 오후장에 들어올린 주범은 외국인이었다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겠습니다. 기관계나 외국인 공격적인 성향을 오전에는 잡지 못했지만 오후 1시쯤부터는 본격적으로 상당히 위쪽으로 당겨주는 패턴이 외국인들의 힘에 의해서 같이 동반해서 올라왔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 여타 아시아 증시겠죠. 대만 상해 같은 경우도 지금 강보합되었고요. 특히나 홍콩 지수 같은 경우가 울트라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우리나라도 고스란히 받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 놓고 보면 콜옵션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큰 반면에 풋옵션 쪽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좀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이 양쪽 포지션에 대한 매수 포지션이 잡혀 있는 것은 기존의 누적 매도 포지션에 대한 일부 그 포지션에 대한 풀어버린다라고 하거든요. 만기를 만들고 나서 기존에 구축시켰던 합성 포지션 자체를 한쪽을 이제 해지를 하면서 풀어낸다라는 이제 내용을 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관점에서 옵션 쪽이 만기를 하루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 들어가서 그 싸움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지수 땡기기 작업이 나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특징적으로 좀 저희가 봐야 될 건요. 프로그램 쪽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비차익 쪽 추이입니다. 비차익 쪽 자체가 보시는 바와 같이 영향력이 좀 있었다가 오전에 11시 반을 시작으로 매도 압박 부분이 꾸준히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이 영향력이 좀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베이시스를 감안하면서 위쪽으로 일단 슈팅을 당겨놓으면서 비차익은 매물이 계속 출회가 되면서 소화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내가 대장이었다라는 부분의 그 공백을 화학과 중공업, 자동차가 동반해서 순환매 쪽으로 외국인들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점 속에서 마지막 오후장에서 위쪽으로의 매도 압박 부분에 대한 청산성 매수가 아니라 신규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신규적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이 위쪽으로 슈팅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응 전략으로 좀 잡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응 전략적으로 좀 놓고 보면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속의 베이시스가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프로그램 베이시스 자체는 지금 상당히 고평가 쪽으로 지금 또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오늘 한 1.6대까지 좀 올라갔었는데요. 그리고 다시 재차 내려서 지금 1.2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차익 쪽에서의 매도 압박 카드가 계속 출회가 되고 있는 부분에 외국인들이 이제 합성 쪽을 가고 그 부분에 압박 카드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베이시스를 억지로 당겨주고 있다라면 후폭풍이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겠고요. 그 관점에서 이제 부정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비차익 쪽의 매도 압박 카드가 사실은 따라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현재 이미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오늘장 차트의 모습입니다. 아침 내내는 매도 우위가 맞았습니다. 음봉 캔들이 음봉 뚱땡이들이 좀 많이 출회가 됐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신호등에서는
이 캔들에서 이미 저점을 확정을 잡았습니다. 매수 스위칭 시그널을 잡았고요. 저희가 전일 이제 야간 시장까지 감안을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매도 압박 카드를 넣었던 요 자리 부근에서 잡았던 포지션 자체를 청산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수 스위칭 자체적으로 지금 언급을 돼서 끌고 올라왔었는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이것은 이제 먼저 신호등 로직에서는 매수의 최저점과 단기 고점 부분에 대한 최고점을 잡아내는 로직을 갖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선선물이 잘 먹히고 있는데요. 이때부터 스위칭이 들어오면서 정확하게 이제 수급에서도 좀 불안한 스위칭이었습니다. 매수가 여기서부터 들어갔지만 전체적으로 요 캔들이 나오기 전까지 이 캔들이 나오는 양봉뚱땡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불안한 수급의 요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외국인들이 끌어당기면서 위로 시장을 슈팅을 했고요.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면 만기 이벤트 일단은 브레이크가 하나가 좀 걸리면서 하나의 쇼타임이 좀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금요일 황금 라인은 오전과 같은 전략인데 제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전에 263.05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미 이 부분에서 이탈이 나왔음에도 매도만 봅니다. 이 밑에서 매도만 봅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일단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벤트를 누리셔서 수익을 좀 챙기실 분은 260대 중반부를 좀 보자고 그랬는데 261대 오차 범위가 한 0.5p 정도 발생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될 것은 종가상 이 황금 라인의 지지냐 저항이냐 이탈이냐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좀 억지, 그러니까 즉 시장을 끌어 올렸던 수급 주체들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지금은 조금은 포화 상태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어찌됐건 간에 억지로라도 더 위로 슈팅을 내보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설상으로 지금 막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그렇게 놓고 보더라도 현재 263.05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무조건 지지력 자체적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은 눌린 매수로 여기서부터는 하시는 것이 가장 맞겠고요. 자, 이 황금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탈을 종가상 했다라고 하신다라면 내일 하루 휴일 좀 푹 힐링을 하시고 나서 만기 당일날 아마도 위아래를 다 흔들어내는 템포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움직이는 속도로 봐서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면 이게 이제 V자 반곡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컵 타입으로 표현을 쓰거든요. 현재 이 컵은 C컵으로 나왔습니다. C컵이 나왔다는 무슨 얘기냐면 C컵은 공개방송에서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고점과 저점 자체에 저항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매매를 수익을 극대화내길 수 있는 자리가 컵 타입 중에서도 C컵입니다. A컵과 B컵, D컵은 제가 공개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오늘 종가상 263.05에 이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선물 위치 반드시 파악해 보셔야지만 그것이 만기 결제주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중요한 신호등의 로직이라든가 또는 매매의 상황, 스킬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건 10월 13일 일요일 저희가 F4 진격 앞으로 해서 강연회가 합니다. 그 강연회장에서 모든 것을 좀 일부 오픈을 시켜드리겠다라고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도영 멘토와 함께 선물시장에 대한 분석과 현물시장에 대한 동반 영향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내일은 1등주 시간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텐스닥의 김소연 대표가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투자 전략에 대한 조언부터 어떻게 세워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확실히 조금 최근에 주목해야 될 몇 가지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일단 셧다운 우려감으로 인해서 외인들의 매수가 좀 굉장히 좀 축소되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장에서 오전장에서는 좀 약간 외인들의 매도에서 오전 10시 한 20분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세 전환이 되면서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몇백억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긍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도 주의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 하나는 역시나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도세가 지금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4일 연속으로 매도세가 나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조금 신호로 본다면 안 좋은 신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부터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조금 이제 종목 매수보다는 관망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포인트로서는 역시나 어떤 이제 종목을 고르셔야 되냐. 이제 3분기 실적주에서 4분기 실적주로 넘어가는 이제 좋은 둘 다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4분기 실적에서는 그 IT 관련한 종목들 항상 그 IT 업종들이 4분기 때 정말로 좋은 실적들을 거둡니다. 성수기죠. 그래서
4분기를 좀 기대하신다면은 IT 관련 업종들을 좀 지켜보시는 건 어떨지 않을까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은 1등주를 소개받기 전에 또 1등 종목들이 나오는 그 섹터, 어떤 업종들이라든가 테마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지 큰 그림부터 그려주십시오. 네, 일단 뭐 첫 번째로는요, 지금 약간 좀 테마성과 같이 조금 기대감 때문인데, 3D 프린터 관련주들이, 상승분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지금 당연히 업황 개선 기대감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종목별로는 뭐, 하이비전 시스템과 PC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TPC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 3,000원부터 해가지고 어느새 13,000원대까지 상승을 이제 보여주면서 되게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조금 추격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좀 따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뭐 3D 프린터주 관련해서는 오히려 좀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가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더 있지 않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오늘 좀 눈에 띄는 1등 종목군 역시나 STX 그룹주인 것 같습니다. 자, 경영권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분 매각을 한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하게 경영권이 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경영권 문제 포기, 완벽하게 이제 문제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누가 가져가든 간에 이제 회사 자체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좀 없어지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럼 이제 오늘 하루 시작이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STX 그룹주들은 조금 단기적인 대응 자체, 차트상의 상태를 보더라도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자차는 작게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조선주입니다. 자, 오늘 조선주들 굉장히 상승폭이 눈에 띕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4%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업황 확실하게 약간 걱정에 단기적으로 좀 밀렸던 부분은 BDI 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중국 쪽에서 발생했던 그런 철강석 수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약간 단기적인 급등 양상이었는데,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시장 자체 흐름상으로 볼 때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또 하나 역시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선 시장 회복에 따라서 추가적인 또 상승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선주 전반에 걸쳐서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해서 꾸준하게 좀 더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 세 가지 오늘의 1등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D 프린터주. 요즘 한동안 이제 시장을 관통하는 그런 테마죠. 그리고 STX 그룹주와 조선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은 1등을 이어갈 종목. 현대중공업을 준비하셨는데 앞에서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등 조선 관련주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오늘 또 현대중공업이 있네요. 그쪽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조선주를 고르실 때, 종목을 고르실 때, 왜 삼성중공업이 아니고, 뭐, 대우조선해양이 아니고, 현대중공업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드는 이제 배 종류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만들고 있는 배 상선 시장 회복에 따른 최대 수혜 예상되는 그런 회사 중에 한 회사입니다. 당연히 뭐 LNG 이런 배를 만드는 회사들은 상대가 안 되고요. 지금 최근에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BDI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따라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기간 매도 흐름도 제한적이고 또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걱정인 부분은 이제 실적 부분인데요.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0% 정도 축소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보다는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인식을 하시고서 조금 매수를 하시는 건 어떨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요. 매수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매수가 자체를요, 한 26만 원 아래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짧게 한 27만 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한 25만 원 정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중공업을 만드는 배 종류까지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모두 좀 짧게 잡아주셨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참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선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 어떠한지 정확히 그 시점을 파악해야지만 여러분께서 내가 지금 이 큰 숲 가운데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고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이 숲을 벗어날 수 있는지 성공적으로 잘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장의 추세를 확인하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겠죠. 자, 추세 매매 달인 제이비스탁의 박효진 전문가께서 여러분께서 옳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현 시장에서 추세 매매하려면 어떤 것들을 주목해서 살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일단 시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경우에는요, 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1975선과 그리고 얼마 전에 최고점을 확인을 했었죠. 2018선에서 굉장히 좁은 구간에서 수렴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평선들이 굉장히 좀 좀 이격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성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에서요, 지금 17일까지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그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전까지에는 시장이 좀 변동성의 장세가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 구간에서 이격이 좀 벌어진 상황에서 조그만 힘이 나와도 좀 주가가, 지수 차트가 출렁일 수 있다는 점도 꼭 한번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가 우려를 했던 미국의 정책적인 그런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었을 때 우리 코스피 지수가 주가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좀 주가 상승을 이끌어줄 요인들을 저는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유럽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찾아보고 싶은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수치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의 경기 회복 신뢰도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굳이 해외를 놓고 보더라도 국내의 경우에는요,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그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도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3분기 실적이 시즌에 접어들고 스타트가 나와줄 것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먼저 잘 끊어줬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시즌 부분에서 다소 부담이 좀 완화가 된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루 이틀만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좀 이유들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윗방향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가 투심을 좀 위협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셧다운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부채 한도 증액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좀 출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 쪽에서는요, 공화당을 둘러싸고 미국의 여론이 좀 역풍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고, 또 민주당과 공화당도 최악의 경우인 채무 불이행 사태는 좀 피하고 싶다라는 공론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상에 대한 그 진전이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미국의 불확실성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해결이 된다고 하고, 그 추후에는 이제 미국 지역이 아닌 중국과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요. 뭐 유럽 쪽에 경기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지수가 좀 상승 추세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은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단기간에 뭐 지수가 변동성이 있는 장세는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은, 이 구간을 4분기를 봤을 때 상승 추세를 할 것이라고 하는 좀 관점을 열어두시고 좀 선제적인 그 매수 시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옳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제적인 그런 접근. 자, 그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추세 종목들, 이런 좀 어려운 시장 여건 속에서도 분명히 빛을 발한 종목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것들을 준비했습니까? 네, 최근에도 수급상으로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그 매수는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IT를 좀 빼놓고는 나머지 업종에서는 매수 강도가 많이 약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외인들도 자주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도 함께 좀 동반 매수세에 나가고 있는 그 내수 경기 민간 업종을 좀 선정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두 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은행 업종이고요. 두 번째는 그 백화점주입니다. 종목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요. 외인들과 기관의 시각이 긍정적입니다.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9월과 10월에 순매수 우위 포지션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에 놓여 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장단기 금리차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이자 마진이 개선이 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은행주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각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탑픽 종목은 KB금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 내수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좀 봤을 때에는 주택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 가격이 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은행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백화점입니다. 재미있는 조사치가 나왔는데 소득만 놓고 보면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의견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의사들이 밝혀짐으로 해서 시장에서는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소비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백화점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품목을 살펴보더라도요. 의류나 아동 그리고 스포츠 용품이 아닌 좀 지갑이 두꺼운 좀 지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고가품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이 된다고 봤을 때 국내 고소득층이 지갑을 연다고 하는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 우리 국내 증시 소비 좀 시장도 좀 침체기에서 좀 벗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탑픽 종목으로는 신세계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은행과 백화점 업계 특히 신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추천 종목 오늘 좀 간단하게 짧고 굵게 듣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포트에 편입을 시키실 종목은 DNF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은 반도체 메모리 소자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이제 핵심적인 소재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5% 거의 가깝게 좀 상승을 함에 있어서 거의 정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제가 오전장에 좀 발견했을 때는 이렇게 좀 상승폭이 크지 않았는데, 현 구간에서 들어가기에는 아무래도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좀 봤을 때는 잠시 좀 보류를 해놓겠습니다. 가격적인 대응 전략은 제가 다음 주에서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동안에는 좀 실적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좀 기존의 주력 제품의 매출이 감소를 했고, 그리고 신제품 또한 납품이 지연이 되면서 실적이 감소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이러한 좀 우려들이 해결이 되면서 흑자 전환의 좀 기미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긍정적인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가격적인 대응 전략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DNF 종목은 말씀하셨는데 주가 좀 변동이 있었느니만큼 다음 주에 가격에 대한 조언은 드리겠다고 하니까요. 한 주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박효진 전문가와 함께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